이번 시간은 법률을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 나가는 그 방법과 수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법률이란 것은 어떤 이제 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이 분쟁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 분쟁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이제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법률은 결국 이제 그 분쟁을 전제로 합니다. 이 분쟁에 적용을 할 때 이제 몇 가지 수순이 있는데 이제 이 수순을 잘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이제 먼저 법률은 그 정의에서 출발합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이제 그 justice 이런 게 아니라 이제 definition, 무엇은 무엇이다 하는 이제 이런 정의, 이 정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법을 보면은 제1조가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법의 목적은 무엇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제2조에 이제 정의 규정이 쭉 나옵니다. 이 법에서 무엇은 무엇을 말한다. 이런 규정들이 쭉 나오는데 이 정의가 이제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 정의 규정에서 A는 B 플러스 C 플러스 D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이제 단순한 사전적인 뜻풀이가 아니라 A는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전적인 뜻풀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개념 그런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저작권법에 공연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저작권법에서 이야기하는 공연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는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그 공연의 개념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서 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정의를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이제 여러 개의 개념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결국 여러 개의 그런 개념 요소들이 응축이 되어서 모여서 하나의 정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A는 B 플러스 C 플러스 D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B, C, D가 각각 하나의 개념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개념 요소들을 이것을 법률 요건 또는 성립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는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법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 A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B, C, D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 즉 세 가지 법률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B, C, D가 각각 A가 성립하기 위한 법률 요건 또는 성립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은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 법률 효과는 보통 이제 권리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권리. 그래서 정의가 있고요. 그 정의 안에 들여다보면은 이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구성 요소가 다 충족이 되면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 효과는 곧 권리로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정의, 요건, 효과 이 세 가지 수순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형법 250조에 살인죄라는 그 죄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형법 250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을 보면은 자, 살인이란 것은 결국 사람을 살해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살인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의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사람을 이라는 구성 요소와 살해라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구성 요소와 살해한다는 이 구성 요소 두 가지를 충족하게 되면 살인이라는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그 핵심은 이 구성 요건이 충족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법률이 어려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임신 중에 있는 태아를 살해했다. 그러면 이게 살인죄일까요? 네,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건 살인이 아니라 그냥 낙태라고 하죠. 낙태인데 그러면은 그 분만 중에 있는 영아를 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살인일까요? 낙태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분만 중에 있는데 그 태아가
모체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반출이 되는데 이 머리 부분만 반출이 되고 아직 몸통 부분은 모체 속에 남아있다. 이런 상태에서 그 태아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이제 살인죄가 되는지 아니면은 낙태죄가 되는지, 또는 뭐 머리까지도 안 나오고 아주 일부만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또는 뭐 전부 빠져나왔는데 아직 탯줄을 자르기 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것을 과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구성요소 중에 이제 사람이라는 구성요소와 살해라는 구성요소의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비로소 살인이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구성요소를 해석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 노출설, 그러니까 태아가 일부라도 모체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전부 노출설, 발까지 다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독립호흡설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으로 태아가 그 최초의 호흡을 했을 때, 보통 이제 그것은 그 첫 울음, 처음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응애하고 울지 않습니까? 이제 그 울음을 보통 이제 독립된 호흡이라고 보는데요. 그때부터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낙태죄와 살인죄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해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군가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서 타격을 했는데 그 숨이 끊어지지는 않고 영구적인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 경우도 그러면 이것을 살인으로 볼 거냐, 아니면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경우에는 살인 미수다, 이렇게 볼 것인지, 그럼 이제 사람이 언제 사망했는지를 또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뭐 뇌사설, 뇌가 사망하면은 비록 숨을 쉬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사망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호흡정지설, 그 사람이 숨을 멈추면은 그때 이제 사망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맥박정지설, 맥박이 뛰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사망이다, 뭐 이렇게 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살인죄가 되느냐 아니면 살인 미수죄가 되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법률이라는 것은 분쟁에 적용을 할 때 처음에 정의에서 출발을 해서 이 정의 안에 보면 그 법률 요건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 효과는 권리라는 형태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살인죄에서도 살인이라는 구성요소, 살인죄의 구성요소인 사람을 살해했다는 이 요건이 다 충족이 되면은 효과로서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권리가 발생을 하죠? 네, 국가의 형벌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국가라고 해도 국민을 함부로 뭐 사형을 시키거나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국가가 어떤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리가 언제 생깁니까? 이 살인죄라는 그 구성 요소가 다 충족이 되었을 때, 그때 그 효과로서 국가에게 형벌권이 생기는데, 이제 그 형벌권의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자, 이런 이제 권리가 국가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에서 출발해서 그 정의 안에 들어있는 요건을 분석해서 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이 다 충족이 되었으면 그때 이제 권리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법률 요건, 즉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렵고 핵심적입니다. 그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설도 있고 판례도 나오고요. 이제 법학이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이 구성 요건의 충족 여부다, 이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법률에서의 정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 또는 사전적인 뜻풀이와는 아주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법률에서 무엇은 무엇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 그 정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 보면은 그 2조에 이 정의 규정이 나오는데, 그 정의 규정을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방송이 문제되었으면 저작권법에서 방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전송이 문제가 됐으면 전송은 무엇이라고 정의되어 있는지, 공연이면 공연은 무엇이라고 정의되었는지를 반드시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의와 요건과 그 다음에 효과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정의,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애초에 이제 먼저 출발점이 되는 것은 그 법의 목적입니다.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예를 들어서 저작권법을 보면은 저작권법 1조에서 이 저작권법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은 저작권법의 목적은 뭐뭐뭐뭐 해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목적이죠. 그러면은 이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그 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이다. 그러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여야 되는가?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가 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 중에 그 저작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만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미술성이라든가 문학성이라든가 음악성 또는 개성,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법은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창작성을 보겠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저작권법에서. 다른 걸로 약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예술성이라든가 미술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약속할 수 있었고, 또 그것들도 다 저작권법의 목적에 어느 정도 이바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작성을 보기로 했어요. 창작성을. 이제 창작성이 무엇인지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해 보시고요. 창작성이 있으면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콘텐츠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창작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 2조에서 저작물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여기 창작물이라는 것이 바로 창작성을 가진 그런 정신적 산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창작성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핵심적인 구성 요건이다. 또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죠. 인간이 창작을 해야 되고 지적인 창작이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핵심은 이 창작성입니다. 이 창작성이라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그때 이제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 법률 효과가 뭔가요? 그것이 이제 바로 저작권이라는 권리죠. 그래서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그런 지적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라는 구성 요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창작성이라는 구성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저작물의 성립이 되고 그 법률 효과로서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 구성 요건 또는 성립 요건, 그리고 법률 효과,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되는 개념이지만은 그에 앞서 어떤 그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제 그 목적에서 정의 규정도 나오고요, 법률 요건도 나오고 권리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이제 법을 적용할 때는 항상 처음으로 정의를 먼저 확인하고 그 정의 안에 들어있는 구성 요건, 즉 성립 요건, 법률 요건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법률 요건을 분석을 하고 그 법률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수순이다. 이 수순을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게 되고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